1989년 8월 11일 다음에 18일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태풍 상사 10화 마지막 강태풍이 아버지의 금전 출납부에서 발견한 결정적 단서입니다. 그리고 회복호가 외쳤죠. 내 차용증 어디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물건의 정체, 바로 1989년의 차용증이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태풍 상사 9화부터 10화까지의 숨겨진 복선들을 완전히 해부하고 11화에서 터질 폭탄급 전개를 100% 내피셜로 예측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화 태국 오마진이 세관 직원에게 건넨 50달러. 정말 순진하게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건넨 돈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1만 달러 국제 뇌물 사건으로 둔갑했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이 보여준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97년 IMF 직후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그려낸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고 현지 시스템도 모르고 그저 어떻게든 물건만 팔면 된다는 마인드로 덤볐던 그 시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미선과 강태풍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미선은 현지 언어와 협상력으로, 강태풍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결국 고마지는 벌금형으로 석방되고 헬멧 500개 중 140개를 통관시키는 데 성공하죠. 140개요? 500개 중에 겨우. 손실이 엄청나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태풍 상사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단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40개라도 건진 게 승리인 겁니다. 이 절박함, 이 리얼함이 바로 이 드라마가 우리를 몰입시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건 헬멧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태풍과 오미선의 키스신이었죠. 태국의 밤, 태풍은 미선에게 진심을 전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미선의 반응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사귀는 거야? 이게 뭐지? 여기서 제작진의 섬세함이 드러납니다. 90년대 후반 회사 동료 간의 연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오미선 같은 커리어 우먼에게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이 로맨스 라인은 단순히 달달한 장면이 아니라 IMF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고민까지 담아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 예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마진이 1만 달러 뇌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죠. 고마진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 단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선이 찍었던 사진. 네, 그 사진으로 인해서 고마진은 누명을 벗고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확한 예측이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온 강태풍.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12만 원.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강태풍의 표정 연기 정말 소름이었죠? 허탈함과 각오가 동시에 담긴 그 눈빛.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는 걸 대사 없이 보여준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결정합니다. 친구 왕남모의 호프집에 태풍 상사 2.0을 연다고요.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 1.0에서 2.0으로 전환은 단순히 장소만 바뀐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이제는 강태풍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선언이에요. 호프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상징적이죠. 밤에는 손님을 맞이하고 낮에는 사무실로 쓴다? 이게 바로 IMF 시대의 생존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강태풍이 아버지의 금전 출납부를 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1989년 8월 11일 다음 페이지에 18일이 와요. 12, 13, 14, 15, 16, 17일 일주일치 페이지가 통째로 찢겨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강진영 사장님은 평생 장부 한 줄 틀린 적 없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일주일치 기록을 날렸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찢어냈거나 아니면 강진영 사장 본인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찢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표바코가 차선택의 멱살을 잡고 외칩니다. 내 차용증 어디 있어? 차용증. 지금까지 표바코가 찾던 그 물건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1989년 8월 사라진 일주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 뇌피셜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럼 표바코가 강진영에게 돈을 빌렸고 그 증거인 차용증을 없애려고 혈안이 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강진영이 표바코에게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둘이 공동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만약 표바코가 단순히 돈을 빌린 거라면 그냥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집착한다는 건 그 차용증이 표바코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1989년 표바코와 강진영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표바코가 투자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강진영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표바코가 배신합니다. 강진영을 밀어내고 혼자 다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만약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표상선, 표바코의 모든 재산이 사실은 강진영의 것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강태풍이 표상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바코는 죽을 힘을 다해 차용증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차용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1화 예고편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구명관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코미디 소재가 아닙니다. 1999년 세기 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Y2K 컴퓨터 대란 온 세상이 곧 지구가 멸망한다 하는 공포에 휩싸였던 시절이에요. 게다가 IMF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명관처럼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죠. 그 절망감이 사이비 종교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11화에서 강태풍과 직원들이 구명관을 구출하는 에피소드는 단순히 동료를 되찾는 이야기를 넘어서 그 시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구명관이 핵심 증인이 될 겁니다. 왜냐? 구명관은 강진영 사장님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바코와 강진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구명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태풍이 구명관을 구출하고 구명관이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차용증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차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차선택은 표바코에게 협박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있어요. 특히 강태풍이 아버지처럼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죠. 제 예상으로는 11화에서 차선택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표바코의 편에 서서 안전하지만 비겁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강태풍의 편에 서서 위험하지만 떳떳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저는 차선택이 결국 태풍의 편으로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바로 강진영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고 강태풍이 계승하고 있는 가치예요. 차선택도 결국 그 가치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로맨스 라인, 태풍과 미선은 호프집 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더 가까워질 거예요. 출근길 지옥철, 야근하면서 먹는 라면, 이런 일상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특히 11화에서는 미선이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린 동료니까 안 돼 라던 미선이 아니야, 나 정말 좋아해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사업 쪽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겁니다. 호프집에 우연히 들어온 손님, 혹은 왕남모가 소개해준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1999년이니까 IT 제품이나 한류 초창기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막 아시아로 퍼지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걸 태풍 상사가 먼저 캐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11화의 핵심은 하나예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1989년 숨겨진 진실, 표바코의 배신, 강진영의 희생. 이 모든 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누군가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죠. 하지만 태풍 상사는 말합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결국 이긴다고요. 강진영이 남긴 금전 출납부, 찢겨진 페이지, 그리고 숨겨진 차용증. 이 모든 게 아들 태풍에게 전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결국 아들을 구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11화 어딘가에서 강진영 사장님이 남긴 또 다른 단서가 나올 겁니다. 금전 출납뿐만이 아니라 편지든 녹음이든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뒀을 거예요. 그 정도로 꼼꼼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11화는 단순히 다음 회 예고가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던 태풍 상사가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무명관 복귀, 차선택의 양심 선언, 차용증 발견, 새로운 사업 기회, 그리고 태풍과 미선의 로맨스까지. 11화 한 편에 이 모든 게 터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밤 9시 20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 내피셜이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태풍 상사는 2025년 최고의 드라마가 될 거라는 거요. IMF의 아픔을 다루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는 이 균형감. 이게 진짜 명작의 조건이거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세요. 제가 11화 보고 나서 복귀 영상도 올릴 테니 그때 와 진짜 맞았네 혹은 완전 틀렸잖아 하면서 재밌게 보시라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토요일에 태풍 상사로 만나요. 감사합니다.